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양대 지수가 낙폭을 줄일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 코스닥이 조금 더 흔들립니다. 네, 2% 가까운 약세 흐름, 거래소는 1.6% 내림세입니다. 어제와는 정 또 반대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아리송하시죠. 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네. 이종복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파란불이 많은데 그래서 또 유독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 더 확 들어오지 않나 싶거든요. 어제 주었던 조선주 기자재는 오늘도 양호하고요. 칩 관련주, 반도체 IT 쪽에서도 칩 관련주를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 여러 번 해주셨는데 이쪽에서도 몇몇 종목군들 플러스권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 잡아주시죠. 그러니까요. 이종복이가 어제 신의 한 수 얘기하면서 사람이 그래서 말을 그죠? 어제 내가 지수 올라간 거 좀 아이러니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은 FOMC에서 뒤통수가 나왔어요. 해외 시장 급락에 국내장은 약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우리나라 들어준 거를 감안하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하방으로의 맷집은 진짜 세요. 그죠? 예, 하방으로의 맷집은 진짜 센데, 미국장에 올라갈 때 같이 좀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러네요, 여러분. FOMC가 결국은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최근에 미국 시장의 지표라든가, 그죠?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매파는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종복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들어보면은 그 이미 얘기가 다 들어가는데 FOMC 경계감에 분명히 미국장도 비리비리 해야 되는데 브로드컴이 튀어나와가지고 어쨌든 이쪽을 좋게 만들었다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좀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는 최근에는 거의 기술적인 특징은 잘 얘기 안 하죠, 여러분. 근데 원래 이종복은 이 기술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게 거의 90%거든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부딪힐 자리에서 부딪혔고, 그죠? 예, 부딪힐 자리에서 부딪혔고 다시 이제 1차 지지권으로 오긴 왔는데 이 음봉이 세긴 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미국장으로 넘어가는 개인들한테 미국장 넘어가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하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FOMC에서 얘기한 거의 요점은 경제 너무 좋다. 경제가 너무 좋아서 내년도 금리 인하 조금밖에 안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그러면 경제 지표가 약간 좀 안 좋아지면은 금리 인하 또 많이 하는겨? 요 여지를 준 거고요. 그때 이제 지표가 안 좋아도 침체로 가는 지표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은 있는 거예요. 어제 모양이 진짜 이거 기술적으로 기분 되게 안 좋은 모양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여지는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좀 놓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내년에는 많이 안 할게요. 요게 요점이다 보니까 경기하고 관련 있는 근데 저는 조선주를 높은다는 좋게는 안 봐요. 종목은 좋고 잘 가지만은 지금 주식시장에 위치하고 안 맞는 쪽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오늘장 특징이니까 오늘장 특징은 이게 아침 시세판이거든요. 아침에 딱 시가 나온 다음에 1분 내 호가예요. 빨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빨간 게 하나도 없다가 요게 이제 좀 전에 이제 이종복이가 방송할 때 부랴부랴 시간 돼갖고 뜬 건데 조선주 양호하고요. 근데 이종복은 조선주가 이 위에 있는 조선주는 너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요 중간에 있는 조선과의 주식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거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예요. 근데 이 조선 기자재도 이렇게 태광처럼 이렇게 날아가 있을 때는 좀 따라가기는 그래요. 다만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가 오늘장 보면 지수가 이건 거의 급락이라고 해도 되는 건데 어제 올린 걸 감안해서 그냥 약세라고 했어요. 이쪽 섹터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이 전력 관련주들도 오늘 보시면은
하반 경직성이 좋고 가온이는 또 플러스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조선하고 전력 쪽이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가거나 계속 트라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보는 쪽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칩인데 아침에 보다시피 여러분들 오늘장 칩 관련주는 아침에는 다 플러스가 한 번씩 났었어요. 그죠? 예. 대신 칩 관련주도 지금 최근에 덜 올라간 것들이 올라가는 건데 가격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칩은 좀 그렇고 이쪽이 조금 뭐 눌림목이 좀 나온다. 그러면 이쪽을 공략해야 돼요, 여러분. 이쪽. 그리고 이응직하고 이쪽은 단이 좀 높아요, 지금은. 저쪽은 조금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픈 엣지도 여전히 견조하고요. 그래서 오늘장 이 특징을 보면은 딱 움직일 만한 주식들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장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이 결국은 섹터적으로는 희망이 있는 섹터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있는 거죠. 2차 전지 관련해서 한 코멘트만 넣어볼게요. 또 여러분 지금도 보시다시피 해외장이 급락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중바닥을 놓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2차 전지과도 오늘은 또 이제 이렇게 지수가 약할 때는 시총 비중이 높은 쪽이 유리하고요.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나면 시총이 약간 떨어지는 쪽이 유리한데 보면은 거래소의 에코프로 머리를 제끼면은 2차 전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오늘 2차 전지가 돌거나 2차 전지가 낙폭을 줄이거나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 낙폭은 저쪽에서 줄이는 거거든요. 저쪽에서. 그래서 오늘장 연준 매파 발언에 나스닥은 폭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하단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폭락이라는 것보다는 약세 정도는 나온다. 그중에 조선주는 정책과 트럼프 수혜주도 있고 환율을 봤을 때는 가장 섹터적으로는 매력적인 섹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역시 오늘 지수 급락할 때 좀 흐름이 양호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1월 달까지 어떤 종목 장세가 나오고 그럴 때 반도체 쪽에서는 칩 관련주 그죠? 칩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역시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플러스가 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제약주가 오히려 조금 그죠? 어제는 2차 전지보다도 제약주가 약간 양호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나는 계속 저쪽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 섹터도 보다시피 오늘 한 2%권 정도 마이너스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반 경직성은 역시 좋아요. 그래서 오늘장 특징은 한마디로 그런저런 요인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갈 건 가고 하반 경직성이 좋은 쪽은 역시 2차 전지, 로봇 등 이쪽도 지수 약세에 비해서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네 갈 길을 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정말 눈에 많이 띄거든요. 네, 조선 전력, 신고가 권역에는 흔들림이 없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낙폭이 조금 커서 오늘 대응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남은 시간 전략도 좀 짜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323은 돌파할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게 327을 안 깨고 움직이는 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아니면은 325단 위에서 움직여야 좋은데 일단 그 단이 약간 내려온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내일도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은 어쨌든 323 돌파, 320 지지 체크라고 하고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차트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삼성전기도 플러스 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도 이렇게 갈만한데, 지금 보다시피 삼성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그죠? 어쨌든 힘을 주잖아요. 삼성 SDI도 잘하면 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수 차트, 지수 얘기 한번 해보면 요거거든요, 여러분. 요거. 그죠? 여기서 만약에 들어주면은 이게 또 3바닥, 3중 바닥인데,
이 325단이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인데 이걸 돌파한 뒤거든요. 여러분. 근데 확실히 무겁긴 무겁죠? 여기를 넘어가 주면 다시 추세가 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꼭 내가 방송 끝나고든 어디든 간에 이쪽 위로만 올려주면 우리나라는 이게 한 마디가 돼가지고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쪽 방향이 계속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계속 부딪혀버리게 되면은 아마 이 저점을 깨지는 않으면서 눈치 보면서 박스권으로 모양을 만들 확률이 높아요. 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종합이 이제 323 넘고 325 넘어서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가 이제 지수 관련주나 시총 비중이 높은 애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견인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를 어쨌든 못 넘어가니까요. 여기는 안 깨진다라고 보면 요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조금 시총이 떨어지는 주식들이 움직임이 양호하겠죠. 오늘 장도 보면 칩 관련주나 이쪽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조선 기자재나 이쪽이 움직임이 양호한 것도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라고 하고서 얘기해 드려 보면은 오히려 사실 2025년도가 그렇게 썩 지금 상태에서는 전망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신 그게 만약에 전망이 밝지 않아도 어차피 종목은 움직이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주식이 종목이 오히려 압축이 돼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다가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정도 밀렸을 때 먼저 그죠? 그쪽을 진입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뭐 반도체 안 가면 지수 못 가는 거니까 대신 반도체가 ASIC 칩형 그죠? 이 시간에 종종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쪽은 한번 움직이면 되게 세게 움직여요. 지금은 따라붙으면 좀 안 되는 위치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지수에 따라 시총이 높은 거를 할 거냐, 좀 시총이 떨어지는 걸 할 거냐를 같이 보면은 두 개를 동시에 다 보되 지수가 하단에 있을 때는 시총이 높은 쪽,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시총이 떨어지는 쪽 보고, 그 다음에 로봇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움직입니다. 연초에 로봇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높은 단보단 낮은 단,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 계속 잘 보시고, 뭐 그러면은 계속해서 얘기해드리면 제약주가 조금 거시기해진 거를 제끼면 어제 얘기나 그제 얘기나 비슷한 얘기 했다. 그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드려 보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필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안 움직이면은 시장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점 잘 참고하셔서 약할 때 많이 사지 말고 약한 거는 많이 사는 게 아니고 갖고 있거나 조금씩 보면서 움직임이 좋은 쪽 위주로 다 보는 전략.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기회 2 얘기해서 어제와 유사한 얘기인데 2차 전지가 조금 더 끌리는 쪽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칩은 워낙 좋은 거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디테일한 또 시장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안녕하신 상태라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세부적으로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은 어떻게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들어봤습니다. 골이 깊으면 뭐 산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트에서 이탈시키지 않고 네, 2차 전지 지키고 있으면은 내년에는 꼭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 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이었습니다.